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윤심을 거역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저항해 왔거든요.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윤심에 이제 눈밖에 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건 지금 볼 때는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대표직을 유지하되 내가 불출마를 하겠다. 그런데 혁신이한테 밀려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폼나게 딱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 애초에 그걸 갖다 혁신이가 아니라 비대위로 갔어야 돼요. 중진들 희생하는 모습들, 김기현 불출마 선언하고 그다음에 예. 권성동부터 또 그 영남 중진들 때 줄줄이 불출마 선언하게 되면은 이게 또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예. 내가 부산의 맹주다. 부산 사상구 삼선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진윤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진 교수님. 그렇죠. 장제원 의원 어떤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윤심을 거역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에 저항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토호예요. 예. 토호는 자기 집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걸 과시한 거 아니야. 버스 90대다 4천 명 동원했는데 그걸 한 개 지역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에요. 산악회입니다. 거의 불경 수준의 대선 후보급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구차하게 정치 생명을 연장 안 하고 서울로 가지는 않겠다.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차하면 내가 공천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무소속 나가면 내가 당선될 수 있어. 다시 돌아올 예. 거야. 이미 그런 적도 있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적도 있고. 네.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버틴 거거든요. 버티다가 이제 결국은 윤심에 이제 눈밖에 난 거죠. 윤심에 눈밖에 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건 지금 볼 때는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해요. 근데 확실하게 이뇨한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중진들 불출마. 예를 들어서 김제동, 장제원, 김기현, 그다음 권성동이 어떤 식의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라든지 이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 현상적으로 뭐가 되냐면 대통령령이 그냥 정면으로 거스르는 게 보이고 그냥 거의 거역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버티다 결국은 그냥 후퇴하고 아마도 그때 그 말을 잘 들어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구차하게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지는 않겠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실이 어디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빠가 쉽게 말하면 네가 정치 생명 연장하려면 이번에 서울에 출마해 임마.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집으면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굴복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해버린 거죠. 교수님 뭐 굴복이든 어떻든 그래도 자기 지역구 정말 철옹성 같은 자기 지역구를 내놓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장제원 의원의 이 결단 일보 한 발 양보해서 두 발 더 나중에 미래에 전진할 수 있다. 이런 포석이라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가 이제 판단했겠죠. 예. 여기서 이제 버티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 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또 선의를 다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의 희생이 필요하다. 특히 이뇨한 혁신위가 이제 사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잖아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고, 근데 그 부담의 결과가 뭡니까? 그 부담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거거든. 네. 자기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당의 혁신이 좌초됐다라는 누명을 계속 뒤집으면서 당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압박이 많았던 거예요. 이른바 지난 전당대회 때는 김장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갖다 그런 비난을 받다가 결국은 이제 버티다 못하고 이제 내려놨는데, 그럼 이제 당장 바로 다음 얘기가 나오냐? 좀 전에 얘기했던 김장연대라는 거죠. 네. 자, 장 물러났어. 김 너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두문불출하고 있다라는 김기현 대표. 예. 어떤 결정을 내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울산 출마. 대표직은 유지하되 울산 불출마.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것까지는 생각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대표직을 유지하되 내가 불출마를 하겠다. 예. 그런데 혁신이한테 밀려가지고 억지로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나중에 뭔가 좀 뽀다고 있게 폼나게 딱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마도 이제 이뇨한 위원장 만났을 때 좀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라고 했던 게 그걸 겁니다. 지금 하면은 내가 좀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사퇴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불출마 선언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는 여전히 뭡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 기득권 내가 내려놓겠다. 한마디로 나 출마하지 않겠다 또는 험지에 출마하겠다.
대신 대표직을 유지하게 해달라. 지금 이거란 말이죠. 반면에 지금 당의 일각에서는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까? 계속 일단은 김장연대 장 물러났네. 예. 김은 뭐 하셔? 당장 이제 부산 5선에 이제 서병수 의원이 사퇴하라고 예. 이제 촉구를 하고 나섰고, 그 다음에 부산 또 3선 하태경 의원도 하태경 의원입니다.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 대표 지금 계속 사퇴 안 하는 바람에 민주당을 위한 엑스맨이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속 거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 받지 않냐? 배현진 의원도 발끈했어요. 배현진 의원은 좀 다른 맥락에서 오히려 네. 김기현 체제를 갖다 보태주는 발언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말을 보탠 게 또 안철수 의원입니다. 자, 김 대표 당신 뭐라 그랬냐 출마할 때. 당 지지율 55%, 대통령 60% 만든다는데 자 지금 몇 %야? 딱 절반 아니냐? 라고 했으면 이것만 봐도 당신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예. 근데 당신 지금 총선 치른다라는 게 그 실력까지 총선 치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억울한 게 있잖아요. 지난번. 예.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사실은 제낀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제껴줬거든요. 안철수, 아하. 유승민 제껴주고 안철수 제껴주고 한때 나경원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장 앞서 나가던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 억지로 하니까 결국 이런 사달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게 빨리 김기현 체제가 무너져야지 자기가 다시 당대표 내지는 뭐 비대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주도권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것 같고 심지어 김병민 최고위원도 아니 수도권에 출마할 건지 불출마할 건지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아라. 네. 네가 당신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득권 내려놓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겠다느냐. 최소한 그 얘기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물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최소한 불출마 선언 정도는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좀 안 해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그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게 밖에서 이제 밖을 떠돌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차피 김기현 체제 열흘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가 유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배현진 의원이 하태경하고 김웅 의원을 공격했단 말이죠. 아하. 김웅 의원도 이제 김기현 체제를 비판하잖아요. 예. 비판했는데 아마 이 두 의원한테 배현진 의원의 비판이 상당히 뼈아플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요번에 그 당무감사 했잖아요. 1등 했어요. 1등 했어요. 아. 1등 이게 시가 했거든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활동 굉장히 잘한 거야. 예. 그다음에 또 한마는 국힘에서 주는 그 우수 의정상 있잖아요. 예. 우수 의정을 한 상. 그것도 4년 연속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국회의원직을 갖다 굉장히 열심히 성실히 잘하고 또 잘해왔던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딱 비판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하태경, 너 부산 거기서 선거운동 안 해도 당선되는 그 지점에서 계속 뭐 당에서 뭡니까 꿀만 빨다가 서울로 올라온다 그러더니 기껏해가 서울을 딱 올라가지고 예. 하필 또 종로에다 깃발을 뽑아 침을 요즘 게시판에도 하태경 의원 불출마라고 지금 난립니다. 거기다 침을 발라 말이 되느냐? 근데 김웅 너는 보면은 너 거기 정말 그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되는 데 아니냐? 거기서 당선됐는데 지금 여론조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가 지금 우리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 너 4년 동안 지역 활동 뭐 한 거야? 이렇게 비판을. 예. 그러니까 너희들의 무능과 너희들의 무능부터 비판을 하고 자성을 해야 되는데 네가 왜 남들 욕을 하느냐? 남 욕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게 배현진 의원의 지적이 사실 굉장히 뼈아플 거예요. 실제로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김기현 체제 갖고 과연 될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붙는데 예. 지금 그래서 서 의원하고 이제 하태경 의원하고 그 김기현 체제를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 초선 의원들이 옛날에 연판장을 넣었던 사람이야. 나경원 쫓아내려고. 나경원 전 의원의 예. 전당대회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을 아마 받기가 좀 이번에 힘들 겁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대통령의 뜻이 분명했거든. 쳐내라. 그러니까 47명이 그냥 하루 그냥 3시간 만에 연파장 딱 만들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김기현 체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예. 불분명해요. 뭘 원하는 건가 대통령실이. 근데 이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대통령과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마도 교감이 있었겠죠. 예. 그냥 혼자 물러나지는 않고 그 저항하다가 그냥 물러난 건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고. 네. 모종의 이제 그밖에 어떤 제안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모르죠. 어쨌든 간에 뭐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예. 장제원 의원의 의도를 순수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당분간은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로 선거를 칠 수 있겠는가? 아.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 같은 게 뭐라고 그러냐면 김기현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의 대표로서 카리스마를 보여줘라. 예. 당의 전략을 보여줘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부분에 내가 동의하거든요. 배현진 의원의 하태경 의원과 김웅 의원에 대해서 예. 비판한 건 내가 동의하는데 두 번째 건 동의하기가 힘든 게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하하. 그게 없기 때문에 아니 2%를 갖다 억지로 대표를 만들었는데 카리스마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전략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미리 총선 때 쓸 카드를 먼저 꺼내가지고 급한 대로 쓰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포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네. 한동훈 장관 대선 때 쓸 사람 미리 갖다 쓰는 것밖에 하하. 없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땡겨쓰기네요, 교수님. 그래서 좀 이게 과연 이제 이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나는 판단이 달라요. 김기현 체제가 과연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그런 담대한 전략을 펼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난 그 가능성이 적다고 보거든요. 교수님 어쨌거나 김기현 체제는 이래저래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자, 누가 대안입니까? 원희룡입니까? 모르죠. 아니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이대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건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그런 거죠. 일단 비대위로 가야 되고 애초에 그걸 갖다 혁신위가 아니라 비대위로 갔어야 돼요. 그때 지금 하면 벌써 시간에 쫓기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김기현 체제 누가 봐도 허수아비고 이미 이제 사실은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런 상태 속에서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론조사 지표에서 지금 참패로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가 나왔느냐면은 보수층에서도 요번에 여석성 얘기 있죠. 여석성 얘기. 네. 국민의힘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여석성. 서울에서 6곳 정도 조금 더 폭넓게 잡으면 뭐 12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 조선일보에서 보도했거든요. 조선일보에서 까버린 거예요. 보통 조선일보가 보수에 불리한 건 침묵하고 유리한 건 까잖아요. 이걸 깠다는 건 조선일보조차도 사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경고를 준 거네요. 지금 당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니들 그냥 대충 뭉개 그냥 가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조선일보 미리 까버린 거예요. 이게 딱 나오니까 지금 뭐냐면 확실하게 우세가 6곳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라서 경합 우세, 약간 경합 중인데 우세. 이걸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의 확실한 건 좀 서울에서 6석 얻는다라는 겁니다. 아하. 그럼 참패 중에 참패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거다. 후보자를 넣은 것도 아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후보자 안 넣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인물 경쟁력이랑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민주당 애들은 다 현역이에요. 자기들은 근데 지난번에 다 떨어졌잖아. 예. 그러니까 인물을 넣는다 그래서 뭐가 달라질 건 아닌 것 같고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다시 하겠다. 아니,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 유권자 성향이 확 바뀌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얼마나 답답하면 보수주의에서 이걸 갖다 깎겠냐라는 거죠. 이게 딱 까여서 딱 드러난 이상 김기현 체제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이제 공격들이 시작되는 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예. 이런 조사 받고 쉬쉬한 거 아니냐. 그 이렇게 치르려고 그랬느냐? 그럼 강서 보궐선거 꼴이 나는데 너무나 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교수님 결국 이런 상황에서 뭐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질문을 드립니다만 국민의힘은 누군가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 뭐 누군지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일단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상태 속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그 중진들 있잖아요. 중진들 희생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 불출마 선언한다라든지 이게 사실 뭐 썩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인식한다니까. 혁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할 때 국민들은 그걸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부응해 주느냐. 일단은 장제원이 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첫 신호탄을 쏘고 나면 확 물갈이를 해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물갈이가 되면 이제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불출마 선언하고, 그 다음에 권성동부터 또 그 영남 중진들 때 줄줄이 불출마 선언하게 되면은 이게 또 컨트라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하고. 예, 비교가 된다는 그래도 거죠. 여기는 혁신이 해가지고 이 정도 했네. 근데 니들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를 딱 보게 되면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원희룡 있고 한동훈 있고, 그 다음에 나경원도 있고 이렇게 이미지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저쪽은 딱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네. 떠오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은 그쪽으로 가는 게 내가 볼 때는 최선의 수다. 이렇게 봅니다.